572페이지 들어오시고요.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까지 시험 문제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온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아까 들어갔었던 여기 다시 들어오세요. 대손색. 그 다음에 교재는 572페이지. 그래서 여기 대손색 공제신고서 다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572페이지 보시면 낙동을 선택하여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색 변제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는 말뜻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제의 뜻이 뭐죠? 변제. 뭐 갚았다? 돈 갚았다. 우리가 변제했다. 그러면 돈을 갚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반대예요. 우리 회사가 망했어. 그 돈을 안 줬어. 근데 다시 회사가 잘 돼서 뭐를 갚은 거예요? 돈 갚았어. 실무에선 거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도 힘들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안 갚을 걸 갚을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실무 가시면 대손세 공제는 많이 하는데 아까처럼 뭐 다시 받는다던가 이렇게 다시 준다던가 이런 일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아요. 일단 날짜는 2기 확정이에요. 우리 2기 확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0월에서 12월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공급일은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2022년 6월 30일로 할게요. 아무거나 넣을게요. 이게 왜 안 나와 있냐면 옛날에는 이거 넣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손확정일은 2023년 10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깜빡했네. 변제할 때에는 변제 누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변제 누르시고 10월에서 12월 변제일 때는 여기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다시 2022년 6월 30, 그 다음에 2023년 그 다음에 10월 1일 치세요. 요거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제 금액은 220이에요. 거기 써 있어요. 220만 원이라고. 그래서 외상대금을 220을 내가 안 갚은 겁니다. 근데 이 외상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처 오셔서 F2 대한전자 대한전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제 사유는 7번으로 할게요. 거기 교재 답에 써 있는데 대손금 변제 시험 때에는 여기에다 뭘로 쓰라고 줘요. 7번일 경우에는 뭐로 쓰라고 줍니다. 요즘 시험은 대손금 변제 가로 부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부도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도 났다가 대손금을 뭐 한 거예요? 갚은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요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항상 이 문제는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작성하시오라고 무조건 나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더 누르시고, 2기 확정입니다. 우리 2기 확정이면 뭐예요? 10월에서 12월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에 47번에 자동으로 떠요. 여기 써있죠? 변제라고. 근데 아직까지 변제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오긴 했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요게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우리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574페이지. 요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것 중에서 잘 나오는 건 좀 전에 한 대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574페이지 여기도 잘 나와요. 574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령이면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수령했다 그러면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 두 개만 들어오는 거예요. 매입 카과랑 매입 현과만. 그래도 요거는 이제 아까는 매출 카과였잖아요. 예, 여기는 매입이에요. 그래서 카드로 우리가 매출했을 거냐 매입했냐 거기에 따라서 요 부속 명세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574페이지 보시면 두리 슈퍼부터 구찌까지 있을 거예요. 네, 총 5개 보이세요? 거기 읽어보시고 뭐를 하시냐면 등록해도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요거는 등록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뭐 하세요? X. 한번 OX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두리 슈퍼 있죠? 요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거래처 주면은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이기 때문에 과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동상에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별다른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문구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수증 발급 대상이면은 우리 간이과세자 할 때 요거 있었잖아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이 발행한 거를 받아도 과세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세금계산서 면제업종이기 때문에 이분들 거는 저기 일반 존표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왕궁호텔 돼요. 왕궁호텔 됩니다. 그 다음에 구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구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우리 세금계산서랑 다른 거랑 겹치면 뭘로 인정한다 그랬죠?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 그랬죠? 여기는 요거 두 개만 들어오는데요. 카과하고 현과 이외에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됐으면 요건 매입에 뭐가 되는 거세요? 과세가 돼요. 매입과세는 신용카드예요?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시험 때에도.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한 지금처럼 4-5개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그 4-5개를 보고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같이 보시면은요, 여기로 또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예, 일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 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개만 된다 그랬습니다. 일동상해하고 뭐만 된다 그랬어요? 왕궁 호텔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지금부터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월일 있죠? 그래서 거기 일동상해가 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며칠이요? 1월 20일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구분해 보시면 요거는 저기 뭐냐 따로 안 나와 있네. 잠시만요. 시험 볼 때는 대부분 다 저걸로 많이 나와요. 뭘로 많이 나오냐면 사업용 카드. 우리가 사업용 카드라고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3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무조건 F2. 공급자가 거래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2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일동이죠. 그래서 일동 치시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직접 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때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연습용으로 만드시면서 좀 거래처를 좀 많이 안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세요. 그 다음에 가맹점 번호가 111-11-11119.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치세요. 111-11-11119. 아이고 일동이었구나. 죄송합니다. 222-227. 그 다음에 카드 회원 번호도 F2 눌러보세요. 항상 뭔가 넣을 때 불안하면 일단 F2를 눌러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카드 번호. 없으면은 1234-5689-5124-8512라고 직접 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는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좋겠죠. 그거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고 30만원에 3만원까지 일단 쳐보세요. 만드시면서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시험 때에는 거래처도 나오고 카드 회원번호도 다 나오거든요. 시험 때에는. 근데 이제 저희 연습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2월 20일 왕궁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에다 2월 며칠이요? 20일 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저걸로 할게요. 사업으로. 시험 때에는 나와요. 무슨 카드라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2 왕궁호텔. 근데 왕궁호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없으면은 직접 뭐 하시는 거라고요? 열심히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왕궁호텔 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555553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번호도 치셔야 돼요. 카드 번호도 가셔서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1234-5689-5114-8512 이렇게 등록을 아까처럼 또 해주세요.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 원에 얼마요? 5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은 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넣어주냐면 국가에서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한테 우리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가에서는 믿겠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세 내역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상세 내역을 넣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저기 578페이지. 요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때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578페이지는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있었죠?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살 때는 면세에 원재료만 돼요. 원재료 아닌 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때 한 4, 5개 줘요. 그래서 4, 5개 주고 거기에서 이제 맞는 거 고르는 거,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을 한 다음에 요걸 가공을 하신 다음에 가공하시고 그 다음에 팔 때는 과세가 되는 거, 요런 업종들이 이제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은 상관이 없어요. 업종으로 구별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102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중소제조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저기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누구였냐? 9억 원, 아니 9억 원이래네. 2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이런 식으로 이제 세율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율, 예, 개인만이에요. 네,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106분의 6밖에 없어요. 음식점에는. 그래서 개인 중에서 2억 원이 안 되시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109분의 9까지 빼주겠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농어민 분들이 나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업만 된다고요? 제조업만. 그래서 제조업만 가능하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업자하고 거래하면은 흔적을 남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흔적을 꼭 남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좀 좋은 시험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좀 덜 좋은 시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엔 그냥 등록만 열심히 했으면 됐는데
요즘 시험에는 저걸 또 물어보거든요. 한도 계산. 그래서 그 한도 계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어려운 시험, 네, 좀 그런 시험이 현재는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의제라고 여기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의제 매입색 공제 신고서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색 공제 신고서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문제 보시면은요 1기 확정이래요. 그러면 우리 1기 확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4월에서 6월입니다. 4월에서 6월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거기 578페이지 밑에 보시면 한세, 영일, 상일, 해인, 기만세라고 보이세요? 총 5개? 네. 아까처럼 OX 한번 해보세요. 1분 후에 볼게요. 일단 거기 한세 있으시죠? 한세는 돼요. 근데 영일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계산서나 뭐 받으라 그랬죠? 신용카드 받으라 그랬죠? 근데 이분은 일반 영수증이에요. 일반 영수증은 안 돼요. 왜냐면 일반 영수증은 국가에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는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은 꼭 뭘로 받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빙으로.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그 밑에 상일. 상일은 왜 안 되냐면 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수도요금이라 안 돼요. 수도요금은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기 해일은 돼요. 그 다음에 김한세님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분 농어민이죠. 농어민은 영수증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농어민 분들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이런 거 발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농어민 나오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제조. 거기 위에 밑줄 쳐져 있어요. 무슨 업자라고 쳐져 있죠? 제조업자라고 밑줄 쳐져 있죠. 위쪽에 보시면 거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농어민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왜 된다고요? 뭐기 때문에?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장난을 쳐요. 근데 그 장난에 내가 걸리냐 안 걸리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에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여기 의제 매입색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한세부터 넣을게요. 한세는 아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넣으실 때는 일단 뭐 누르세요? F2. 그래서 F2 일단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 되죠. 거기에다가 한세 치세요. 그리고 시험 때에는 웬만하면 거래처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3년 4월 1일. 그리고 여기 힌트라고 이렇게 나와요. 계산서, 신용카드, 농어민인데 농어민은 무슨 업만 되는 거라고요? 제조업만. 그래서 제조업이냐 아니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와주세요. 지금 계산서죠?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명에다가는 뭐라고 치세요? 물품명에 거기 보시면 축산물 거기 써 있어요. 품명에 축산물이라고. 축산물 넣어주시면 되고요. 축산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개, 매입가액은 330까지 일단 치세요.
그리고 이거 빨리 외워주셔야 돼요. 뭐 외워주셔야 되냐면 거기 위에 보시면 아까 제조업인데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업인데 무슨 업이라고요? 중소기업. 그래서 결론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중소제조기업은 몇 분의 몇이라 그랬죠? 104분의 4라 그랬어요. 몇 분의 몇이라 그랬어요? 104분의 4.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104분의 4 몇 번이에요? 2번.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기 옆으로 또 오세요. 요 옆에. 그 옆에다가 이제 또 넣으셔야 돼요. 또 넣는데 요번에는 누구를 넣냐면 저거 넣으세요. 저기 누구냐? 헤일. 1분 드릴 테니까 헤일 한번 넣어보세요. 하시면 됩니다. F2 눌러서 헤일 해주시고요. 헤일. 그 다음에 2023년 5월 7일 날 신용카드죠. 그 다음에 물품명은 해산물. 그 다음에 수량은 10개 254만원에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김한세씨 또 넣어보세요. 그러면 또 되죠. 여기에서 F2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김한세 없죠? 그러면 김한세 치고 731013124701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넘어가죠.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3년 6월 12일. 그 다음에 3번에 농어민. 물품명은 견과류. 수량은 10개 116만원에 104분의 몇이요? 4.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참 좋은 시험인데 이게 옛날에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덜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요 밑에 때문에 그래요. 한도 계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시험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요 위에만 넣으면 요렇게 넣으면 땡이었거든요. 위에 넣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도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매출액에 따라서 한도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세금을 적게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처리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예정신고 얼마라고 쓰여 있죠? 책에 보시면 1,500. 그러면 예정신고 때 1,500만 원만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확정때는 얼마세요? 2,500. 2,500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단기 매입액. 요게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뭐가 좀 어려울 수 있냐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단기는 6개월이에요. 다른 쪽이랑 달라요. 대부분 단기 그러면 몇 개월이죠? 1년이에요. 12달. 그래서 우리가 단기 그러면 원래 올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인데 여기만 그래요. 부가가치세만 6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1년이 아니고 몇 개월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6개월로.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다른 파트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여기 70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00만원 있을 거예요. 거기 지문에 2번에 보시면 얼마 있으세요? 500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200을 치셔야 돼요. 얼마를 치셔야 된다고요? 1200. 그래서 1200만 원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래서 변경해주는 이유는 여기는 6개월치라 그랬어요. 몇 개월치라 그랬어요? 6개월치. 그래서 6개월을 다 합치면은 이렇게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예정신고분. 그리고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분으로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정신고분에 거기 2번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얼마 공제 받았었대요? 192,307원 치세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끝인데 왜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좋은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나오면은 좋아하시라 그랬었는데 요즘엔 이거 나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반이기는 해요. 과거보다는 좀 덜 좋다. 약간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은요. 이거 이제 변화돼서 그러는데 이 의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요. 그래서 3개월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구조 자체가 좀 일반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월이 지금 문제로 치면 1기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월이 1기 뭐예요? 예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1기 뭐가 되는 거죠? 확정.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계세요. 그래서 요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단기 매입이 700 있었는데 700에서 500 더해서 1200. 500을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왜 그렇죠. 더한 거예요? 왜 더하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단기 매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단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단기가 3개월이 아니고 예정하고 확정하고 합친 걸 단기라고 해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1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1기라고 표현을 하면은 총 몇 개월치가 되는 거예요? 6개월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제가 여기 썼잖아요. 6개월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거기 보시면 예정 때 192307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편하게 물어보세요. 여기 얼마라 그랬어요? 1200이라 그랬죠. 여기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요건 이해되죠? 왜 104분의 4인지는? 예. 그래서 104분의 4잖아요. 아까 저희 여기 104분의 4였잖아요. 그럼 1200만 원어치 사서 104분의 4로 계산했더니 요만큼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700은 그냥 항상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다 지금까지 넣은 거 3개가 700만 원이에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면 뜨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가 등록해서 그냥 걔가 그냥 알아서 700으로 그냥 합산이 된 거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예, 얘기하세요. 편하게. 거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500을 더해야지만 얘기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더해야 돼요? 제가 아까 단기가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6개월이잖아요. 그럼 예정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지금 저희 3개월 넣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정하고 확정하고 더해야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되죠. 그래서 한도 계산을 할 때 6개월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이 없어요. 왜 6개월치 계산해요? 그러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닌지라.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다음에 나왔을 때 또 헷갈려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닌지라. 그래서 또 이해 안 되면 또 나중에 또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됐고. 그래도 58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200만 원에서 500에다가 700 더했다라고 쓰여 있기는 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그렇죠. 거기 써 있잖아요. 580페이지 답에 보시면.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나중에 혼자 기억해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몇 번 연습을 못 해요. 많이 내는 문제가 아닌지라. 근데 부가가치세는 전체적으로 그냥 어렵다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12개에서 한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는 한두 번만 하고 시험장 가야 돼요. 왜냐면 자주 안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다 준비한다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좀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꼭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58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많이 풀면서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582페이지까지 하고 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 앞에 있었던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582페이지는 여기에요. 재활용.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예정 신고는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 더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가 그래도 좀 풀만한데 지금처럼 막 예정 때 얼마 했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복잡해지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시험 낼 때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지라. 그 다음에 582페이지는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신고서인데 요거는 이제 뭐 하는 회사만 공제받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회사.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재활용 쪽에 취업을 하시면 요거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수업 시간에 여기에서 하는 거 100% 다 이해 못해요. 또 회사 가서 또 적응하시면서 업무 보시면서 또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이거 다 이해하려면 원래 부가가치세만한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야 돼요.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죠. 여기로 오세요. 의제 밑에 보면은 재활용 있어요. 의제 밑에 보시면은 재활용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 일부러 계속 시킬 거예요. 거기 582페이지 보시면 4월 3일 5월 3일 그 다음에 6월 며칠 있죠? 5일 있죠. 요거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동그라미, 넣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뭐요? X. 한번 또 해보세요. 아까처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게 아까 그 의제 매입하고 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월 3일 거는 넣으셔도 돼요. 근데 5월 3일은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재활용 패자원도 그렇고 의제도 그렇고 안 되는 걸 대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그럼 이미 공제 받았죠. 그러면 또 넣어주면은 이중 공제 받잖아요. 그래서 얘는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영수증 돼요. 이건 왜 되냐면은 여기가 대표적으로 고물상이거든요. 그러면 고물상에 물건 갖다 주시는 고물상에 고물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으로 받은 것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를 분개하라고 나와요. 같이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4월 3일 요거 분개까지만 하고
입력은 좀 이따 할게요. 4월 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우리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면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입의 뭐예요? 면세.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 거래처는 경기, 전자는 역.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원재료 처리해요. 의제하고 재활용은 원재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290. 그 다음에 돈은 현금 매입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290. 근데 요거 때문에 연습하는 게 아니고 적요 7번을 넣어 주셔야 돼요. 적요 7번이 패자원 관련된 거예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반 수업할 때에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격증을 따실 거면 어떤 자격증이든지 빨리 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전엔 이런 거 연습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연습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이 난 요 자격증이 꼭 필요해 라고 하시는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따면 공부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수증.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면건이라 그래요. 우리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우리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분계 연습 또 하거든요. 건별이 뭐라 그랬죠? 무증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별은 과세 건별이에요. 그리고 면건은 뭐예요? 면세 건별이에요. 얘도 무증빙입니다. 근데 무증빙인데 우리가 그냥 건별 그러면은 뭐예요? 네, 과세 관련된 건별이에요. 그 다음에 면건 그러면은 면세 건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고철은 면세거든요. 그래서 면세의 건별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면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무 공부하시면 요거 구별 잘 하실 거예요. 건별. 왜냐면 많이 나오거든요. 세무 문제에서는. 회계 때는 잘 안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분계 연습하고 또 이론 연습도 해볼 건데 그거 하시면 조금 더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거래처는 김기수. 그 다음에 원재료 샀다라고 볼게요. 원재료 15만원. 그 다음에 뭘로 샀다고요? 현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좀 이따 입력 같이 할 건데 적요 몇 번이라고요? 7번. 적요 번호 안 외워도 돼요. F2 누르면 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패자원 관련된 거. 요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10분에 거기에 있는 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